KBS 뉴스 특보입니다. 말 그대로 태풍 전야입니다. 초강력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향해 바짝 다가섰습니다. KBS는 오늘 밤부터 태풍이 빠져나갈 때까지 특보를 이어갑니다. 먼저 이 태풍 길목길목 배치된 KBS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태풍은 제주도 턱 밑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허지영 기자, 이 태풍이 다가온 거 좀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실까요?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성산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두 시간쯤 전부터 이곳 성산포항엔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 취재진은 비바람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수협 공판장 아래에 있는데도 밖으로 나가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만큼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어선들도 피항한 상황입니다. 물결도 높게 일고 있고 또 파도도 매우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면서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리고 갯바위나 방파제, 연안 절벽 등에 접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허 기자 몸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강풍이 이제 들이닥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각 이후 언제가 가장 고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기상청 예보대로면 오늘 새벽 앞으로 2시간쯤 뒤 태풍은 제주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앞으로 오늘 새벽 제주도 동쪽 성산 동쪽 약 130에서 140km 해상을 지나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로선 제주가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도 육상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에 시간당 4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 해안 지역에 100에서 200mm, 산지 등 많은 곳엔 300mm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질수록 순간 풍속 초속 25에서 35m의 매우 강한 바람도 예보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특히 제주는 여름 휴가철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셨을 텐데 지금 교통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제주와 가까워지면서 제주를 잇는 하늘길과 뭍길 모두 막혔습니다. 제주로 오가는 배편들은 모두 통제됐고요.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성산포항을 포함해 어선 1,900여 척도 인근 항구로 대피했습니다. 태풍 특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서는 항공편 160여 편이 결항해 관광객 등 12,000여 명의 발이 묶였는데요. 제주도는 강한 비바람으로 오늘 오후까지는 출발 항공편이 모두 결항될 것으로 보고 제주공항 체류객에게 숙박과 교통편 안내와 함께 비상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태풍의 상륙 예정 지점인 남해안 주민들은 이미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강풍의 위력을 잘 아는 어민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남 여수로 가겠습니다. 최혜진 기자, 네, 그 배에 달린 깃발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를 보면 좀 강풍의 위력을 실감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네, 밤이 깊어지면서 빗줄기는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때때로 강하게 불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조금씩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동항에는 그제부터 어선 수백 척이 피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묶여있는 선박 위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태풍 특보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곡성과 구례, 화순, 고흥,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영암, 진도, 거문도, 초도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와 서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나주와 담양, 장성, 무안과 한평, 영광, 목포, 신안, 흑산도, 홍도와 광주광역시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오늘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최 기자 뒤로 보이는 여수 국동항 이미 많은 배들이 지금 대피한 상황인데 여객선 운항은 뭐 전면 통제된 그런 상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항과 녹동항 등 이 전남 52개 항로, 82척의 여객선 운항도 이미 통제가 됐습니다. 또 전남에서 이군 국동항 등 각 항구마다 어선 2만 7천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특히 양식장도 3천여 곳이 넘는데요. 양식장 어민들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수와 광주 공항의 항공기도 잇따라 결항됐습니다. 열차 운행도 조정이 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목포와 여수 엑스포, 또 광주 송정역 등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노선의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경우에는 바닷가나 반지하 주택 등 재해 우려 지역 주민 1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미리 대피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에는 피해 신고도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여수시 봉산동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갔고 광양시 금호동에서는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네, 어민분들이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태풍과 함께 바닷가 만조 시기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주의할 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태풍과 만조 시기가 겹치면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수는 지금 바닷물의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다행히 태풍이 근접하는 내일 오전 9시쯤에는 수위가 가장 낮은 때여서 만조와 겹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풍이 통과할 때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안가의 경우에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또 산사태 취약지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으로 학사 일정도 일부 조정됐는데요. 광주에서는 고등학교 6곳, 중학교 1곳이 오늘 휴업하기로 했고 전남은 초등학교 1곳이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최진입니다. KBS는 뉴스 특보를 통해 태풍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특보는 스마트폰 마이K와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KBS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빨리 통과해야 그나마 피해가 적은데 이번 태풍은 느림보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곳곳에 많은 피해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상청 관측입니다. 자, 우진규 예보관 연결하겠습니다. 네, 예보관님도 이런 태풍 처음 보십니까? 보시기에 어떤 점이 가장 특이할까요? 네, 현재 구름의 모습을 보면서 태풍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는 구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큐슈의 북서쪽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현재 강풍 반경을 보시면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약 350km 부근에 해당되는 반경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좀 넓은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태풍의 강풍 반원 중에 가장 강한 바람은 최대 풍속이 약 126km로 매우 강한 풍속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현재 태풍의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입니다. 강도는 강한 강도로 이 태풍의 5단계 중에 3번째 위력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태풍의 현재 속도가 북서쪽으로 약 시속 15km의 속도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매우 이동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태풍이 이와 같이 느린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 한반도 부근에 불고 있는 이 바람의 모습으로 태풍의 현재 느린 이동 속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남쪽에 이와 같이 태풍의 중심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의 주변에 강한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태풍이 앞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태풍 주변에 강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주로 이러한 지항류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분석할 수 있는 강한 강풍대가 위치하는 곳은 이 일본의 동쪽으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간이 이와 같이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풍으로부터 이 전달될 수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한 바람은 이쪽으로 접근을 하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태풍은 앞으로 느리게 북진하면서 우리나라 내륙에 상륙을 하겠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느리게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동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태풍 카눈 오락가락한 그런 행보를 보인 태풍 아닙니까? 이 한반도 정중앙을 수직으로 쭉 관통할 거란 그 예상 경로에 이변은 혹시 없을까요?
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태풍의 예상도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태풍의 경로는 이 오늘 낮 동안에 예보가 돼 있던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는 부분이 태풍의 현재 위치인데요. 큐슈의 북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태풍은 점차 느리게 북상을 해서 내일 새벽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경계가 되는 남해안 이 일대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중심 기압이 970 헥토파스칼에서 상륙하고 난 직후에는 점차 태풍의 기압이 조금씩 높아지며 975로 강도는 중급 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은 한 단계 강도가 약해지지만 여전히 중급 강도의 매우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후에 느리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한 후에 내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 정도에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이 북동쪽까지 위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태풍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계를 지난 후에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며 이와 같이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경로가 시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간은 24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매우 긴 시간 동안 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이 강수량과 강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그리고 경상도 일대를 중심으로는 최대 강수량이 400에서 600mm로 매우 많은 양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주도와 이 전라도 일대 그리고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수도권을 포함하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도 최대 100에서 300mm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걱정되는 부분은 강한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바람은 우선 경상도 해안 일대와 전라도의 일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45km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강풍대가 형성되게 되면 이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철탑, 신호등과 같은 야외 시설물들은 이 강한 바람에 부러져 나가거나 파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야외 입간판 등이나 이런 적시물들은 바람에 날려 파손이 되고 2차적으로 다른 곳에 떨어지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그러한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제주도와 우리나라의 남부지방 그리고 서쪽 일부 지방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도 이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25km에 달하는 강풍 그리고 수도권과 이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이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 이와 같은 강한 바람은 해상에도 영향을 주면서 전해상을 중심으로 약 8m에 달하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 태풍이 우리나라에 긴 시간 동안 영향을 주는 동안 강한 비와 매우 강한 바람 그리고 높은 물결에 강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우진규 예보관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카눈의 위력과 대처법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호준 KIT밸리 전문위원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22년차 경력의 예보 분석관조차 전해 보지 못했던 태풍이라고 우려를 합니다. 예. 위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번 태풍이 뭐가 가장 달라요? 한반도 관통하는 경로로 가는 태풍 처음이고요. 또 이례적인 거는 북동향이 아니고 북서향입니다. 예. 앞서서 지금 예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굉장히 복잡한 기상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네. 관통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아직 한 번도 경험을 못했거든요. 네. 뭐가 중요하냐면 강풍 반경이라고 해서 초속 15m가 넘는 바람이 부는 반경이 있습니다. 네. 반경 300km입니다. 아, 관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영역이 한꺼번에 그 영향대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사실상 이번 태풍에서 우리나라에서 안전지대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 안에서 또 바람으로 본다 그러면 초속 40m가 넘는 네. 그런 또 지대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남해안이나 이런 쪽에서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거고 네. 피해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란 게 이게 갑작스럽게 급커브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번 이번에는 경우가 굉장히 중국에서 한 번 꺾고 맞습니다. 일본에서 한 번 꺾고 예. 이렇게 두 번 꺾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예. 티벳 고기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그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 있고요. 그 사이를 이 태풍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영향을 받고 네. 그 사이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강한 바람을 타고
쭉 빨리 빠지는 게 아니고 양쪽에 가로막혀갖고 아주 서서히 진행하는 그런 태풍이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이례적인 태풍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태풍 같은 경우는 이 좌우 힘의 세기가 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위험 반경을 동쪽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예. 이번 태풍 카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태풍은 언제나 똑같이 위험 우반원이라고 그래서 중심의 오른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지금 내리게 됩니다. 예. 지금 비구름 보신다 하더라도 태풍의 강원도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구름이 분포하고 있고요. 바람도 그쪽으로 강하게 네. 불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강풍과 폭우 네. 둘 중에서 어느 걸 더 좀 우려스럽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태풍은 바람입니다. 먼저 바람이 거세게 불 거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태풍이 태풍 강도 강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큐슈 쪽에서 970헥토파스칼 유지해서 그대로 우리나라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상륙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큐슈에서 발생했던 최대 순간 풍속이 40m거든요. 순간 풍속 40m, 초속 초속 예. 40m/s 나오는데 그 바람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초속 40m의 바람이 분다 하게 되면은 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비교를 한다면은요. 예. 초속 30m 바람이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위에서 사람이 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초속 40m가 되면 아예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일 거고요. 근데 그런 강풍이 항상 부는 건 아니고 예. 갑작스럽게 일정 지역에 닥칠 수 있는 게 더 그렇습니다. 문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최대 순간 풍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최대 순간 풍속에 따라서 대부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시 네. 여기는 겁니다. 그럼 특히 이제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 어디를 좀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태풍의 위험 우반원에 있는 쪽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오른쪽, 동쪽. 예. 그리고 지금 예보된 거 보게 되면 강원도 지역에 600mm 이상 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대. 예.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른쪽에 많은 비구름이 형성이 되는 가운데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만큼 누적 강우량이 많다는 얘기고요. 태백산맥에 부딪혀서 쏟아지는 비가 네. 그만큼 많은 겁니다. 비교할 만한 태풍이 과거에 한 번 있었어요. 예. 2002년에 태풍 루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지금보다 더 천천히 갔습니다. 네. 시속 15km로 올라가가지고 예. 강릉 지역에 무려 870mm의 근데 비를 제 기억에 그 내렸었죠. 루사는 가다가 거의 마지막 네. 다 빠져나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엄청난 비를 뿌리고 가지 예, 않았습니까? 태백산맥에 막힌 거죠. 예. 그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주 굉장히 비슷한 경우라고 봅니다. 그럼 영동 지역 강릉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 당연합니다. 어떤 점을 가장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지금 발생하는 호우가 작년에 흰남노라는 태풍이 있었거든요. 네, 그 태풍 때 포항에 굉장히 큰 폭우를 일으켰습니다. 예, 예, 그때 발생했던 그 강우 패턴을 선상강수라고 그래요. 예, 굉장히 높은 구름이 쭉 선을 이어가지고 연속으로 계속 오면서 아주 좁은 지역에 강한 비를 퍼붓는 네. 이런 현상인데 아까 잠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일본에서 이미 큐슈에서 그 선상의 강수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형태 그대로 우리나라 지금 유지될 것 같고요. 어딘가에 지금 예측은 안 되지만은 그 선상 강수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강한 호우가 집중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아무튼 강풍과 폭우에 좀 대비하라는 말씀인데 네. 자, 위원님과는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더 나누도록 하고요. 네. 이 태풍으로 인한 이 강풍과 집중호우 시에 이 피해 예방법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태풍이 실내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은 가급적 피합니다. 집 안팎에서 작업은 절대 금물입니다.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강풍이 불 때 밖에선 구조물, 간판 등이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큽니다. 공사장은 장비가 떨어지거나 물건이 날아올 수 있어 접근하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등이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파손을 막기 위해 창문을 꼭 닫고 테이프 등으로 틈새를 막아줍니다. 농촌에서는 과일나무나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해가 발생하면 즉시 누전 차단기를 내려 전기 공급부터 끊고 대피소나 지대가 높은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폭우로 물에 잠긴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주도 감전될 수 있어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침수 시 보행 가능한 수위는 무릎까지입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기 전에 대피해야 합니다. 수위가 낮아도 물살이 거세면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물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네, 이 하늘길, 바닷길 상황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국내선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고 또 열차와 배편에도 변동이 많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어제 하루 김포공항에서만 항공편 58편이 결항됐습니다. 제주와 김해공항 등 전국적으로 모두 185편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26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 운항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게 되면 결항편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태풍 진로와 강도에 따라 항공기 운항 계획을 조정하고 항공로 우회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여객선 항로는 오늘 하루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열차는 태풍 영향권인 남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이 중단됩니다. 코레일은 오늘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는 300여 편이며 구간 조정이 이뤄지는 열차도 50편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와 여수엑스포 등 남해안 노선을 비롯해 태백선, 경북선 일반 열차, 일부 KTX와 동해선 광역전철에 대한 운행을 조정합니다. SRT의 경우 호남선과 경부선 등 25개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에 따라 이용할 교통편 운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항이나 터미널로 출발하기 전 홈페이지나 여행사를 통해 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모든 국립공원의 탐방로 진입이 금지됐고 다목적댐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정부 대응도 분주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눈 북상과 상륙에 대비해 8일부터 국정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에서 공식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중대본의 카눈 대비 상황을 보고받고 정부의 재난대응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적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중대본은 8일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상대응 단계 수준을 3단계로 올렸습니다. 중대본은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북상하는 태풍 카눈에 대응해 10개 시도에서 7,300여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도로 337개소가 통제됐고 모든 국립공원의 탐방로가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다목적 댐들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됐고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높였습니다. 카눈이 상륙한 뒤 북진하며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들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관계기관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앞서 이 전문가 설명대로 이 태풍은 보통 진행 경로의 오른쪽 반원에 큰 피해를 입히는데 그래서 걱정인 지역이 바로 부산입니다. KBS 부산총국에서 자세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KBS 뉴스투포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접어든 부산은 시간이 갈수록 바람도 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인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광안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최위지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자정을 넘기면서 이곳 해안가에는 비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파도의 높이도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이미 부산 앞바다 5, 6도에서는 초속 25m의 강풍이 관측됐고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의 돌풍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부산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어젯밤 11시일기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부산에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태풍이 근접하는 시간대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4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람도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로 강하게 불면서 현재까지 부산 소방에는 지붕이나 간판 날림 등 모두 1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자, 최 기자, 이 태풍이 근접해 오면서 통제 구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온 이곳을 포함해서 부산 지역 해수욕장 7곳과 강변 20곳, 그리고 공원과 등산로 등 5곳의 통행이 금지된 상태고요. 기장군 무곡지하차도와 동래구, 세병교, 연안교, 수연교의 하상도로의 통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또 오늘 오전 0시를 기해서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가대교의 양방향 통행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또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금정구 2가구에 대해서는 대피 명령도 내려졌는데요. 부산은 오늘 오전 출근 시간대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첫 차부터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지상 구간에서 전동차 운행을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부산 김해 경전철과 동해선 전통열차도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학교 일정도 조정됐는데요. 부산시교육청은 오늘 하루 유초중 고등학교의 수업을 모두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어린이집 1,447곳도 휴원합니다. 또 내일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도 치러지는데요. 응시자 안전을 위해 1교시 입시 시간을 오전 8시 50분까지로 늘립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예, 광안리 현장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태풍 카눈이 부산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부산 지역의 취약 지역과 또 유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정민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우선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부터 살펴보죠. 네, 먼저 태풍 카눈이 이제 부산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태풍의 경로와 최근접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현재 태풍 카눈은 일본 규슈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35m에 육박하는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속도대로라면 오늘 오전 10시에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부산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 강풍 반경이 300km가 넘는 강력한 태풍으로 부산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 반경도 크고 또 강도도 셀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오전이 아마 가장 큰 고비가 될 테고요. 어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부산은 바다를 따라서 도심이 이렇게 형성이 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가나 또 저지대 같은 경우가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수영만 지구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수영만 지구 같은 경우는 고층 건물이 많은 흔히 마린시티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태풍이 오면 주변 도로나 건물이 파손된 적이 많습니다. 이어서 볼 것이 서부산에 있는 부산 암남지구인데요. 서구 송도 해수욕장 근처입니다. 이곳 역시도 지난해 태풍 흰남노에 큰 피해를 봤던 곳인데 시설물 파손이나 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부산은 뭐 늘 그랬지만 해안가는 특히나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운대도 그렇고 송도, 광안리, 해안가를 따라서 고층 빌딩들이 많습니다. 골바람, 그러니까 빌딩풍 대비도 좀 돼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재난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해운대 일대의 3차원 지도를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이게 해운대 일대 3D 지도인데요. 고층 건물이 많은 부산 마린시티 일대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수영만 일대의 어떤 이 수영강에서 내려오는 바람과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건물 사이를 지나면서 더욱 강해지는 골바람, 이른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부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한 저희가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LCT 같은 건물들이 많아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LCT 주변으로 가보면 이 해안가에 불어오는 강한 바람 때문에 간판이 추락하거나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이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오는 월파로 인한 피해도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색깔로 좀 표시가 되는 곳인데 이런 곳들이 과거에 월파 그리고 해안가 침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출입을 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표시가 된 부분이 광안리 밀락동, 그리고 마린시티, 그리고 해운대 앞바다 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부산이 뭐 해운대가 단일 행정구역으로 초고층 빌딩도 가장 많은 곳이니까 더욱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문제는 해안가 월파입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만조 때와 간조 때 차이가 크죠.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걸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 바닷물의 높이가 이제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지금 이제 소조기이긴 합니다.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밀물일 경우에는 바닷물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해안가나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지대의 경우에는 침수 피해를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 이제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상세 예측 조의 정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문제는 태풍의 영향권에 놓이는 오늘 새벽 2시, 2시 9분인데요. 이때가 예. 부산의 만조 시간이라는 겁니다.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이죠. 네, 저희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예. 해드렸는데 태풍 카누는 최대 높이 8m의 높은 파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 이때는 해안가와 저지대 접근은 특별히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가끔씩 이제 제보 때문에 그 마음은 알겠지만 가까이 가신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죠. 아, 물론 그렇습니다. 예.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 그 도심에 내린 비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위험한 지역이 역시나 하천입니다. 하천 주변 침수 늘 걱정인데 현재 하천 수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뭐 재난 방송을 준비하면서 계속 부산 지역의 하천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위가 오르는 곳들이 좀 있어서 설명을 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실시간 하천 수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입니다. 이 온천천의 경우에는 온천천 북측 그리고 중앙여고, 연안교 앞이 지금 관심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도심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닷물의 영향에 따라서 또 강한 비에 따라서 수위가 네.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부산에서는 집중호우 때 이곳 이 학장천이라는 곳에서 산책 중이던 시민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예, 예. 그 때문에 하천 주변은 접근을 피하셔야겠습니다. 그 통제구역은 당연히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소규모 하천도 통제가 미처 되지 않은 곳이 있더라도 절대 접근해서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보된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 지금 부산에 CCTV 영상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저희가 한번 CCTV를 보면서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안가를 비추고 있는 CCTV 위주로 한번 볼 텐데요. 재난감시 CCTV인데 이게 먼저 부산 감천항 방파제 예. 모습입니다. 이 뭐 굵은 빗방울이 내린다는 느낌보다는 바람에 흩날린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부산 5-6도 선착장의 모습입니다. 태풍의 세력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단단하게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CCTV가 바람에 따라서 요동을 치고 또 해안가로는 거센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파도가 밀려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청사포 일대도 한번 가볼 텐데요. 예. 이곳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방파제와 이 상점들의 위치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월파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가 집중됐던 곳인데요. 지금 네. 파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구로 피항을 한 선박들도 많은데요. 이곳은 부산 기장 항리 방파제의 모습입니다. 현재 3,500여 척의 선박들이 부산에 각 항구에 피항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누차 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강한 바람과 최대 높이 8m의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도심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산 도심 하천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네 세병교의 상황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 산책로가 이렇게 침수가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시민분들이 산책을 하던 산책로였는데 네. 지금은 하상도로 역시 물에 잠기고 있어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녁과는 사뭇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을 예. 하면서도 수위가 오르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도 한번 가보죠.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잠길 수 있는 우려들이 큰 곳인데 이곳은 부산의 초량 제1지하차도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침수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초량 1지하차도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물에 잠길 수 있고 또 들어서면 마땅히 피할 곳이 없죠. 통행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통제를 잘 따라줘야 될 곳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취재기자도 설명을 했는데 거가대교의 해저 터널 입구입니다. 도로에서 차량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이곳이 조금 전인 0시부터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이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실 때도 이 가로등 밑으로 굉장히 굵은 빗방울이 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 차량은 있는데요.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양방향이 통제가 됐습니다. 예, 예. 자, 끝으로 부산
만을 비추는 국립해양조사원의 CCTV를 볼 텐데요. 자, 이곳에서는 부산에 얼마나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의 상황입니다. 식별이 안 될 정도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모습이 화면으로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문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센 알겠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부산 취약 지역과 유의할 사항들 살펴봤습니다. 빌딩풍, 또 해안가 월파, 하천 주변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부산시도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따른 대시민 호소문도 발표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박형준 부산시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분야별로 그 태풍 피해 대비를 하셨을 텐데 부산시의 태풍 대비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부산시는 전 직원이 철야 비상근무 중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부터 저희가 수시로 대책회의를 통해서 취약지대나 또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장마철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는 예상했던 피해 지역 보다는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피해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는 기존의 관리 지역 외에 재우려 지역, 예를 들면 붕괴 우려 지역이나 또는 공폐가 또는 노후화된 옹벽 등 109개소를 추가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시다시피 부산은 이 해안도 굉장히 들쭉날쭉한 데다가 산지가 많고 극경사지 비탈면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극경사지나 비탈면 관리에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전지대 침수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고요. 작년에 피해가 있었던 지역에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네. 하는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해가 재발되지 않게끔 대비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장마를 거치면서 이제 예상치 못했던 곳들에 대한 대비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태풍 네네, 피해를 그렇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사전 대비와 함께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아주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경각심을 갖고 주변에 위험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히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아예 위험이 있는 행위는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부산에는 많은 지역들에 대한 통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통제에 따라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그 하천 주변에 접근을 하시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반지하 저지대, 산지 등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당국의 그 안내에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사전 대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태풍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학교에 접근하는 것은 교육청과 함께 일제히 지금 통제가 되어 있고 또 이 도시철도도 지상 구간은 오늘 아침에 통제가 될 예정입니다. 예. 지하철은 운행을 하겠지만 이 역시도 출근하시는 그 시민들께서도 가능하면 집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출근을 한다고 하면 지하철 운행 상황을 철저히 따져보시고 출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아무쪼록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유례 없이 한반도를 관통해 느리게 북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럴 경우 부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노준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남해안에 상륙했던 태풍 산바. 경남 통영 인근을 지날 때 중심 기압이 965 헥토파스칼로 강력했습니다. 대구, 경북 울진 쪽으로 북동진했는데 강원도 강릉 앞바다로 빠져나가기까지 8시간가량 걸렸습니다. 이때 부산에서는 순간 풍속이 초속 26m, 특히 서대 신동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9.9m로 관측됐습니다. 비도 120mm 넘게 쏟아졌습니다. 태풍 카눈과 비교해보았습니다. 이번 태풍 카눈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 두 태풍이 이동 경로가 좀 다르지만 남해안 상륙 지점과 중심 기압, 강도, 순간 풍속, 강수량 등이 매우 흡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12년 태풍 산바 때 부산에서는 특히 홍수와 침수, 정전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태풍이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동 속도입니다. 남해안 해수면 온도가 27에서 29도로 평년보다 1, 2도 더 높은 상황에서 느리게 북상 중이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린 경우 강한 비와 바람, 높은 물결에 영향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산의 경우에도 더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도 우려스럽습니다. 부산을 기준으로 오늘 새벽 5시까지 동풍이 불고 오전 9시까지 남동풍, 오후 2시까지 남풍이 닥치는데 태풍이 부산에 가장 근접할 때 태풍이 몰고 올 위력적인 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풍, 남동풍 다 위험합니다. 부산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풍향에 따라서 위험 기상의 종류나 강도 그리고 피해받는 지역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해안에서 이제 바로 습기를 타고 들어오는 바람들이 산맥을 부딪히면서 굉장히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폭우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든 부산. 해안가는 강풍에 따른 월파, 저지대는 홍수와 침수, 내륙은 지역별 폭우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예,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부산 지역도 점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와 또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이 태풍은 남해안으로 상륙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과 수도권도 위험합니다. 구체적인 태풍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가 가장 위험한지 KBS 기상 전문 기자 이정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이 태풍 카눈이 그동안 워낙 갈지자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엔 방향을 바꾸지 않을까 약간 그런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냥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까? 네, 예상대로 한반도를 향해 그대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동쪽 약 200km 해상까지 북상했는데요. 이제 남해 동부 해상에 진입을 해서 앞으로 한반도로 그대로 북상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의 현재 위치와 세력을 위성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영상이 천리안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최근 시간대 영상인데요. 보시면 한반도를 향해서 태풍, 6호 태풍 카눈이 다가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그랗게 표시한 저 지역이 한반도 지금 전역을 지금 표시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반도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6호 태풍 카눈의 모습인데요. 좀 더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와 함께 조금 보이실 텐데요. 보시면은 6호 태풍 카눈의 중심은 현재 일본 규슈 서쪽,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약 200km 떨어진 해상에서 느리게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태풍의 어떤 강풍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 태풍 중심으로부터 350km 정도 해당되고 있어서 현재 제주도뿐만 아니라 남부 내륙 대부분 지역까지 덮고 있습니다. 그 정도 속도면 남해안에 상륙하는 예상 시간 한 몇 시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는 오늘 오전 9시 정도, 지금부터 약 8시간에서 9시간 뒤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직 그 상륙 시점까지는 좀 남았습니다만은 태풍 앞자락에 상당히 발달한 비구름이 있어서 이미 전국이 태풍의 비구름에 덮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름을 조금 다른 위성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태풍 구름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발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인데요. 어떤 색깔을 주목해서 보면 파란색을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파란색이 가장 태풍의 구름 중에 높게 강하게 발달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태풍 중심이 여기인데 태풍 중심보다 앞자락, 그러니까 한반도 부분을 향하고 있는 이 부분에
지금 파란색의 발달한 비구름이 위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란 건 워낙 그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비바람을 몰고 온다고 해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텐데 예. 어디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세요? 지금은 일단은 태풍 앞자락에 위치한 파란색 구름, 좀 전에 보신 부분이 들어가는 남해안 지역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형에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에 가장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원 영동 지역 같으면 이제 태백산맥 때문에 네. 거기에 태풍이 부딪힐 경우 많은 또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됐는데 맞습니다. 강수량은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태풍 앞자락에서 동풍이 불기 때문에 태백산맥에 부딪히는 이 지역의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네. 최대 600mm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600mm가 뭐 한 사흘간에 걸쳐서 내리는 양인가요? 예, 일단 내일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600mm면 뭐 예. 시간당 한 100mm만 돼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6시간 연속 내리는 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당 강수량도 최대 100mm에 달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때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있었죠. 이번에도 그 정도의 강도의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태풍이 정중앙을 관통하잖아요. 이게 동서를 가르면서 쭉 정중앙을 하게 될 경우 예. 가장 우려스러운 게 어떤 점입니까? 네, 일단은 태풍이 정중앙을 가리면서 또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비구름이 한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예. 아무래도 많은 비에 가장 주의를 할 걸로 해야 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진로를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번 태풍 6호 태풍 카눈의 예상 진로인데요. 태풍 진로를 보시면은 오늘 오전 9시쯤에 경남과 그 전남해, 경계에 해당되는 남해안 지역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이때 이후로는 방향을 북동쪽이 아닌 북서쪽으로 점차 꺾으면서 예. 내일 밤에는 수도권 부근을 지나겠고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는 수도권 부근을 지나겠고요. 금요일인 내일 이 북한으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남해를 일단 계속해서 북상하면서 오늘 오전 9시쯤에 이렇게 경남, 지금 현재는 통영 부근이 유력한데 네.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을 해서 이제 내륙 지역으로 지나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충청 내륙을 지나고 네. 이후로 방향을 북서쪽으로 조금 더 꺾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지금 이쪽 지도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서울 일대인데요. 서울에 가까운 이 수도권 지역으로 북상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 카눈의 속도를 뭐 사람들의 어떤 조깅하는 속도에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네. 하던데 천천히 가면 오히려 또 세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가면서? 아무래도 육상에 상륙한 뒤에는 세력이 다소 약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육상에서는 아무래도 태풍의 에너지원인 수증기를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이런 영향 외에도 태풍 상층이나 주변에 또 영향을 받는데 네. 크게 약해지지 않은 채로 수도권 부근까지도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태풍이 수도권 부근에 올라왔을 때에도 중급 강도를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해안에서 아무래도 그 올라간 그 바다 수온 때문에 네.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수렴을 해서 더 이제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비바람의 그 위력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 됩니까? 네.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비가 특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 비와 바람에 예상되는 부분도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픽 보시면 왼쪽에 일단 예상 강수량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가장 많은 비가 예보된 곳은 이 강원 영동 지역입니다. 최대 6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고요. 예. 그 외 영남 지방에도 많은 곳은 400mm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지형이 사실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이번 태풍이 강한 남동풍과 동풍을 몰고 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부딪히는 이 동쪽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과 그리고 동해안 그리고 소백산맥을 따라가는 영남 서부 내륙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바람 같은 경우는 태풍이 처음 부딪히는 이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 지역에 최대 순간 초속 4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 8시간, 이제 9시간 정도 뒤면은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한다는 그 예상 경로 설명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보 영상 보내시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건 카카오톡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후 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톡을 보내시면서 촬영하신 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또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되도록 휴대폰을 세로 찍기보다 가로로 눕혀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톡 외에도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 좌상단의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또 저희 뉴스 특보를 보시다 보면 화면에 QR코드가 나오는데 이때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제보할 수 있는 경로로 바로 연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제보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방재당국의 복구를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절대 무리해서 위험한 촬영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는 이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눈이 먼저 훑고 간 일본 규슈 피해 상황, 도쿄 지종익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쏟아진 폭우에 불어난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주변 도로까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일본 규슈 남부 곳곳에선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고시마현 일부 지역엔 관측 이래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미야자키현에서도 이번 태풍으로 내린 비가 800mm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진 폭우에 도로 옆 토사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 돌덩어리들이 도로를 덮쳤고 악천후 속에 정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규슈에서만 130여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風の音とか雨の音とかでね、やっぱ怖いですわね. 강풍에 넘어지는 등 태풍의 영향으로 부상자도 잇따랐고 만 가구 넘게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규슈를 오가는 항공편과 신칸센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본 재해당국은 태풍의 속도가 매우 느린 만큼 집중호우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雨がまだこれからも降ることが考えられますので、気象情報ですね、そこらをご確認いただいて安全な行動、命を守る行動をとっていただきたいと. 일본 기상청은 일본 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 제7호 태풍 란의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네, 예상되는 카눈의 피해 상황,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호준 KIT밸리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방금 전에 일본 피해 상황을 보셨습니다. 일본은 네. 태풍이 상륙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근처를 지나만 갔는데도 그렇습니다. 한 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관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정전 피해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정전 피해를 예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예측입니다. 그렇지만은 정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일단 강풍이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지금 강풍 최대 풍속, 순간 최대 풍속 40m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전신주가 넘어간다고도 말씀드렸었어요. 이럴 경우에 정전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경남 남해안 쪽 또 울산 비롯해가지고 산업단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여수 이렇게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전 사태 나면 근데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재산 피해만 그치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전체적으로 생산 활동이 전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까지도 계속 예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은 지진 해일 쪽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자, 이번 태풍이 이제 남해안에 상륙할 경우 어느 정도 높이의 파도를 우리가 또 예상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기존에 해일로 온다 그러면 2003년 태풍 매미 때 왔던 마산에 덮쳤던 그 사태를 좀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사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정도의 최악의 사태는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죠? 그때는 만조 때. 그러니까 태풍이 몰고 오는 남에서 불어 올라가는 바람이 거제만 안쪽으로 굉장히 많은 바닷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제만 안쪽에 있는 마산 끝에 끝자락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더 많은 바닷물이 들어가서 해수면이 높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또 기압은 조금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기도 하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소족입니다. 조차가 낮대는 거죠. 그리고 만조식이랑 또 겹친다 하더라도 그 큰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차가 적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까? 우리 보통 조금과 사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석의 차이, 높낮이 차이가 클 때를 사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좁을 때를 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조금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해수면 변동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휴가철이기 때문에 해변가도 그렇고 계곡에서 예. 많은 분들 가 계실 텐데 네. 이런 분들한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중요한 건 해수면 변동이 작다고 해서 파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8m, 근 10m에 가까운 파도가 칩니다. 네. 바닷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바닷가에 접근하는 거는 삼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계곡에도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예. 그분들 일단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계곡 같은 경우에도 비가 내리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홍수파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는 사람이 걸음이나 어떻게 뛴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우선 그런 계곡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다른 쪽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우선이겠죠. 예, 특히 또 해안가 주변에 있는 또 부산은 또 대형 빌딩들이 많잖아요. 예. 자, 거기서 이제 간판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 우리가 이미 다 겪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는 어떨 걸로 보세요? 같은 현상 똑같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 사이로 보는 그 빌딩품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외장재 손상을 줘가지고 많은 비산물이 낙하가 됩니다. 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다칠 위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대라 그러면은 예. 꼭 필요한 외출 아니면은 일단 멈춤하라는 말씀 아까도 드렸었습니다. 자, 뭐 집안에 있으라는 말씀이신데 집안에서도 좀 강풍이나 이런 거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어떤 거 좀 강풍 대비 제일 준비할 수 중요한 거는 외기하고 차단입니다. 바깥의 바람이 틈을 타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압차를 일으켜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진동을 유리창에 줄 거고요. 창문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유리창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일단 깨지고 나면은 그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외기하고 완전 차단해라. 틈새를 전부 테이프로 붙이고 신문지로 네. 전부 막아서 예. 창문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이제 막기 위해서 뭐 신문지도 붙이고 테이프도 네. 뭐 일자로 붙이고 그런데 그게 사실 네. 신문지를 붙이고 테이프를 붙이는 건 유리를 보존하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강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유리창이 깨졌을 적에 네. 테이프를 붙이고 있으면 비산하는 유리 조각을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럼 어떤 방법이 효과적입니까?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문 틈새를 전부 막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유리창도 안전하게 보존이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금 장치도 꼭 걸어놔야 그렇습니다. 되고요. 시건 장치도 반드시 하는 거고 아무튼 바깥에서 통하는 공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더 추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시간 뒤면은 태풍 카누는 경남 통영에 상륙할 걸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물론 태풍의 이동 경로는 변동이 많아 단정은 어렵습니다. 재난 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대성 기자, 이 남해안 상륙 후 남북을 종단할 거라는 이 태풍 경로, 혹시 달라진 건 없습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태풍 카눈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 현재 태풍 위치를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여기가 제주도인데요. 현재 태풍은 서귀포 동쪽 약 19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5km 정도의 조금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이 되는 진로와 시각을 지도에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제주도 동쪽 해상을 태풍이 지나고 오늘 아침 9시죠. 그러니까 한 8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경남 통영 서쪽 30km 부근 육상까지 태풍이 올라옵니다. 이때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32m로 예상이 됩니다. 강한 바람에 건물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는 센 정도입니다. 이후의 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는요, 대구 부근을 지나고 대전 부근 지나서 서울 동쪽을 향해 가고 그 이후에는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북한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금요일 새벽을 지나야 합니다. 이처럼 태풍 카누는 내륙을 관통하고 느린 속도 탓에 머무르는 시간도 16시간 정도로 다른 태풍에 비해 길 걸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강한 바람에 주의해야 하는 시간도 더 늘어날 텐데요. 이 지도에 주황색이라고 해서 좀 색칠을 좀 해봤는데요. 폭풍 반경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불 곳들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구체적인 지명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여수, 순천, 그리고 경남의 통영, 고성, 그리고 위쪽으로는 경북 거창, 성주 등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지역 외에도요,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 지역들도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요. 따로 지역명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제주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곳이 해당합니다. 초속 17m 정도의 바람은 헐거운 간판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 전국의 영향권에 든다고 하니 뭐 동서를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태풍의 이 동쪽, 그러니까 오른쪽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좀 위험하게 보시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걸 짚어보려면 현재 가장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곳을 보면 될 텐데요. 기상청 관측 장비로 측정된 순간 풍속 지도입니다. 보면 연한 보라색은요, 초속 10m 이상, 그리고 진한 보라색은 초속 30m 안팎의 바람이 관측된 곳인데요. 좀 카메라를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이죠. 0시 20분을 기준으로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은 경남 통영의 한산면입니다. 이곳에서 관측된 순간 풍속은요, 초속 28m입니다. 앞서 2시간 전에도 비슷한 세기의 바람이 불었는데 현재까지도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좀 빼서 보면요, 이외에도 현재 진한 남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곳 영남 동해안, 그리고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 곳곳에서도 현재 초속 10m 안팎의 순간 바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지역들에서는 특히 주의를 해줘야 할 텐데요.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이제 재해 위험 개선 지구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따로 지정을 해두고 있는데요. 이곳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살펴볼 텐데요. 제주의 수산 2지구라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지형적으로 높이 차이가 큰 곳입니다. 그런 만큼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침수 피해가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어서 같은 성산읍에 있는 서성로 지구란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역시 배수시설이 좀 부족한데요. 그런 탓에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호우 시에는 차량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이 지역 주민들은 새벽 시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또 위험지구에 계신 주민들은요, 어두운 새벽에는 외출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고 관계기관에 알려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요, 경남 사천의 고읍지구란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요, 사천강의 계획 홍수위보다 지반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는 이 제방에 물이 넘쳐서 침수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관계기관은 홍수 여부를 좀 유심히 살펴줘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창원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마산항 부근입니다. 신포지구란 곳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 역시 집중호우에는 그리고 태풍이 발생하면 빗물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옆에 구항지구란 곳을 살펴보면요, 이곳 역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해안 저지대입니다. KBS 재난감시 카메라로 이 지역 현재 모습 살펴보면요, 마산 여객터미널을 촬영하고 있는 재난감시 카메라인데요. 일단 배들이 정박돼 있고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빗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요, 주민들이 특히 기상 상황을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 기자. 지금부터 태풍 상륙 예정 시간인 내일 오전 9시까지, 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꼭 해야 할 거, 좀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재난방송을 통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요, 강한 바람이 불 때는 특히 나가면 안 됩니다. 초속 25m 이상 바람이 불 때는요, 건물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센 크기의 초속 33m 이상의 강풍이 불면 기차가 탈선되거나 허술한 집은 무너질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 이런 바람이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 등에서 나타나고 있거나 또 곧 나타날 텐데요. 특히나 지금이 이제 새벽 1시를 넘어선 밤 시간이죠. 뭐가 떨어져서 거리에 날아다니는지 또 뭐가 위험한지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외출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행동 요령을 좀 살펴보면요,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은 지나다니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더 걸릴지라도 우회해서 지상도로를 가는 게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의 행동 요령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어두운 만큼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소리를 유심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재난 문자 소리, 그리고 경보음, 마을의 대피 방송들을 유심히 들어주시고요. 산울림이나 땅울림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청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호준 KIT밸리 전문위원과 카눈의 앞으로의 예상 경로 그리고 언제쯤 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전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약간 좀 섣부른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언제쯤 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걸로 예상하세요? 오늘 아침 9시에 상륙한 이후에 무려 16시간 넘게 우리나라를 쭉 관통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서울 지나가지고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금요일 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긴장해야 되는데 넘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태풍 상황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걸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태풍이 지나고 나더라도 굉장히 대기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교란은 계속될 거고 국지적으로 강풍이 어딘가에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강풍과 폭우도 같이. 또 여기저기 산발되어 있는 비구름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폭우도 역시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규칙적이진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폭우면 이제 또 예상되는 위험이 차량 침수 위험. 우리가 맞습니다. 이미 많이 겪지 최근에 않았습니까? 차량 네. 침수 많이 되는데요. 일단 차량하고 침수하고 관계에 대한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차량이 운전될 때 타이어 3분의 2 이상의 물이 찼다 하게 되면요, 거기는 아예 벗어나셔야 됩니다. 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들어갈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문을 강하게 밀고 시동 끄고서 밖에 나오셔서 사람 몸만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아예 차량 내에 고립될 경우가 있습니다. 바깥에 물이 점점 차 올라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문을 열어도 네. 바깥으로 문이 열리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차 안으로 물이 차서 좀 두렵겠지만 예. 바깥하고 안쪽에 수위차가 30cm 정도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문 열게 되면은 네. 더 쉽게 열립니다. 그때 대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범람이 되면 항상 피해를 받는 게 네. 지하, 그러니까 저지대잖아요. 예. 지하 차도, 뭐 지하 그렇습니다. 주차장. 지난번 흰남노 때 또 포항에서 아주 큰 피해가 났었고요. 네. 이번엔 좀 대비가 잘 돼 있을까요? 네. 그 대비에 대해서는 무언가 어떤 구조물을 가지고 막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저지대에 계셨다. 물이라는 거는요, 항상 제자리를 반드시 찾아갑니다. 과거에 한번 침수가 됐던 지역은 다시 침수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과거 그런 경험이 있다 하게 되면은 우선 태풍 오기 전부터 지금 비가 올 테니까 사전에 좀 대피를 하시는 게 권장이 되고요. 예. 또 차량 같은 경우에도 하천 저지대 같은 경우에 많이 주차해 놓으시는데요. 굉장히 그 침수될 확률이 높으세요. 네.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권장이 되고요. 또 지하 주차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도 침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 바깥으로 빼놓는 게 좋으시겠죠. 이미 한 달 전에 많은 비가 내렸고 그래서 네. 그 지금 수분이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잖아요. 각 네, 집안마다. 네, 네. 네. 산사태 위험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이렇게 큰 폭우가 내리게 되면 네. 그 산사태 위험 지역에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을까. 네.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사실은 태풍이 오게 되면은 바람하고 이 빛 쪽으로만 굉장히 많이 집중이 관심이 되기 때문에 산사태는 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하찮게 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마 끝나고 나서 지금 토양이 굉장히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아주 네. 부드러운 상태에 더 비를 퍼붓는다 하게 되면 더 부드러워지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은 자연 사면도 있지만 인공적으로 깎아놓은 사면, 네. 집을 짓기 위해서 깎아놨다거나 뭔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깎아놓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발지. 예, 네. 아주 작은 바람 충격에 의해서도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펜션 개발지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과수원 같은데. 예, 예. 자, 이런데 그럼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피밖에 할 수 없겠죠. 무언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네. 가까이에 그런 인공사면이 있거나 무언가 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위험하다고 감지된다는 거는 벽면에서 반드시 물이 지하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막혔다. 평소에 지하수가 쭉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막힐 경우에는 안에 지금 계속 차 있는 겁니다. 예. 더 사태를 일으킬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런 이상 현상을 감지했다 할 경우에는 바로 대피소로 이동하시는 게 권장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오전 태풍이 남해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카눈을 만나게 될 곳, 제주도와 여수 사이에 있는 거문도로 예상됩니다. 거문도 거문리 이강배 이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장님. 자, 지금 계신 지역이 거문도, 정확히 어디에 계신가요? 안전한 곳에서 전하고 계신 건지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거문도 이장 이강배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마을회관 2사무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네, 지금 KBS 화면으로 이장님이 보내주신 현장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기가 어딘지 그리고 좀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굉장합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요. 바람도 점점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이 걸어가다가 넘어질 정도의 돌풍이 갑자기 불기도 하고 있어요. 네. 태풍이 점점 가까이 접근을 해오고 있다는 실감을 느낄 수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저 정도의 포말이면은 굉장히 좀 해일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은 현재 안전한 곳에 대피해 계십니까? 네. 다행히 이 시각 현재까지는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일찍부터 집에 들어가 외출을 삼가하고요. 어제 오후 7시부터 3호 다리와 검은대교 차량을 완전 통제하였고요. 네.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면사무소에 임시대피소를 마련하여 월파 위험이 있는 해안가 거주 주민들을 즉시 대피시키려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검은도에는 왜 가두리 양식하시는 어민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장 관리에 뭐 큰 문제 없겠습니까? 네, 이 가두리 양식업을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밀려드는 파도에 밀리지 않게끔 단단히 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이틀 전부터 내항에 검도 내항에 150척 정도의 소형 선박이 안전하게 피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도로 입간판 철수하고 그 지나다니는 그 어떤 보행로의 안전 조치 이런 거 잘 돼 있을까요? 좀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로 입간판은 철수를 했으며 이동시키기 힘든 시설물은 로프로 고정하고요. 가정집, 지붕, 판넬 등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을 시켰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걸어가다가 넘어질 정도의 돌풍이 불기도 한다. 굉장히 좀 센 강풍이 이미 닥친 것 같은데 외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주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금 역시도 뭐 지나가는 주민은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재난특보를 청취를 하면서 외출은 지금 삼가하고 있고요. 가끔씩 선박을 소유한 그 선주님들께서 정박해 있는 내항에 순시를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검은도 검은리 이장님 설명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전한 곳에서 앞으로도 상황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태풍은 남해안으로 상륙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게 통상적인 경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하는데 자, 경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언제 또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할지 KBS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 기자, 그 사이에 특별히 변한 건 없겠습니다만 태풍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태풍은 현재 제주도 동쪽 해상에서 계속해서 북북 서진하고 있고요. 현재 제주도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남해 동부 해상에서 계속 북상을 하고 있는데 태풍이 점차 북상할수록 기상특보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보통 태풍은 이렇게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번에 왜 계속 이렇게 서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거? 또 왜 그런 겁니까? 태풍이 지금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리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륙 쪽으로 점차 기상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 상황 어떤지 잠깐 기상특보 보겠습니다.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림 보시면은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태풍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고요. 옅은 붉은색이 태풍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입니다. 보시면은 전남과 경남 그리고 제주도까지 붉은색으로 태풍 경보가 내려진 지역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충청 일부 지역으로도 태풍 주의보가 확대가
상태가 되면서 현재 그 밖에 남부 전 지역과 충청 대부분 지역에는 이렇게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특보 외에 강원 영동 지역에 지금 보시면은 속초부터 양양, 강릉 그리고 동해안 삼척까지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태풍이 몰고 온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현재 호우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남해안 그리고 강원 영동 지역이 현재로서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네. 그럼 저 지역에서 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CCTV 화면 보면서 계속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재난감시 CCTV 보면서 현재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먼저 지금 경남 통영 지역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경남 통영 지역은 어젯밤부터 가장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한때 초속 33m의 가로수나 가로등이 거의 부러질 수 있는 이 정도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화면에 보시면 빗줄기가 거의 옆으로 오는 것처럼 카메라에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뒤에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시야도 흐려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강원도 속초 지역입니다. 네. 좀 전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보시면은 도로에 물이 상당히 고여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도로에 물이 차 있을 때는 차량 운전에도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끄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야도 굉장히 흐려질 수 있는 정도의 매우 세찬 비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속도도 줄이고 또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부산 기장 지역입니다. 지금 일단 태풍이 오늘 오전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 앞자락에 강한 비구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지금도 보시면은 차량 지날 때 바닥에 보이시는 거 확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 굉장히 강한 빗줄기가 도로로 쏟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해안가에 인접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런 곳은 특히 또 해일 피해에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어떤 걸 주의해서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다행히 이번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은 간조 시간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지 않은 시기여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해안가 침수 위험은 조금은 덜합니다만 네. 그래도 태풍이 접근할 때에는 태풍이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역시 침수 위험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풍이 북상할 때 해수욕장은 많은 피서객들이 모여 있어서 자칫 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 요령은 국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바다와 맞닿은 해수욕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 시설물이 부서지고 쓰레기까지 밀려와 마치 폐허처럼 변하기 일쑤입니다. 때문에 태풍이 올 때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해변을 거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태풍이 아직 먼 곳에 있더라도 해수욕장과 해안가에서는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잘 안 띄는 긴 너울이 밀려와 순식간에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태풍이 상륙해 대피령이 내려지면 야영객들은 텐트와 여행 장비 등의 연연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몸을 피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에서는 차양막 등을 미리 철거하고 건물의 입구는 물론 지하실 통로에도 모래주머니 등을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일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횟집 수족관, 유리창 등은 강풍이나 파도에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해안가에 주차한 차량은 높은 파도가 밀려올 경우를 대비해 안전하고 높은 지대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네, 앞서 이 부산 현지를 연결해서 소식 들었습니다만 부산과 같이 태풍의 앞자락에 들어있어서 많은 비구름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창원입니다. KBS 창원 총국 연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창원입니다. 이어서 경남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7시간여 뒤인 오늘 오전 9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 전역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태풍이 지날 길목인 사천시 삼천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박기원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사천은 오늘 오전 태풍의 길목에 놓일 것으로 예보된 곳입니다. 조금 전 자정부터는 굵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강한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태풍과 조금 더 가까운 통영 매물도에서는 어젯밤 11시쯤 순간 풍속 초속 33m의 매우 강한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이 바다로 나갔던 크고 작은 어선들이 피항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 모든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2시간 전인 어젯밤 11시 거제와 통영, 창원과 김해, 양산과 밀양, 의령과 함안, 사천과 고성, 남해 등 16개 시군으로 태풍 경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그렇군요. 미리 대피하거나 통제되는 것도 많아지고 있죠? 네, 경남은 오늘 오전 9시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느린 속도로 북상하면서 경남 남해안 일대는 오랜 시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내륙 100에서 300mm, 남해안과 서부 내륙 400mm입니다. 경남에서는 태풍에 대비해 1,700여 가구, 2,40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사전 대피했습니다. 이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등 455곳도 사전 통제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지나는 해상 교량 통제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남해 노량대교와 창선 삼천포 연륙교, 남해대교,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창원 마창대교도 조금 뒤 새벽 2시부터 전면 통제됩니다. 통영시와 거제시는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경전선 열차 23편도 중단이 예고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태풍 북상에 따라 경남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등 200여 개 학교는 등교 대신 전면 원격 수업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홍수 조절을 위해 진주 남강댐은 어제부터 초당 800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남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해안가 주변은 비바람과 함께 침수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해안가 주택과 횟집이 모여있는 사천 지역은 2021년 태풍 오마이스 때 높은 파도가 들이치면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오늘 남해안에는 파도가 최대 8m 이상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외출을 삼가시고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경남은 이번 장맛 기간 평균 5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는 만큼 산사태나 비탈면, 훅대 붕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천 삼천포항에서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단통신원 연결해서 경남 통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통영 부근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정동 재난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정동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매물도 김정동입니다. 예, 지금 안전한 곳에서 전화 받고 계시지요? 예, 집안에서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어제 한때는 통영 매물도에서 최대 순간 풍속 초당 33m가 넘는 강한 바람이 관측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어제부터 비가 조금 내리고 바람도 좀 불었습니다만 초저녁부터 세찬방과 비는 막 계속 내리더니 지금은 점점 강해져가지고 막 창문이 흔들거리고 바깥이 깜깜해가지고 비 소리만 요란합니다 지금. 태풍이 오전 9시경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이 불면 어떡하 하고 이게 막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지요.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 같은데 매물도에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려되는 거는 수확기에 들어있는 고추라든지 채소 같은 거는 바람이 심하니까 뿌리채 뽑혀 나가겠지만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노후주택 등에 거주하는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 집이 또 안전할지 그것도 걱정이고 또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 섬 마을에 방파제 유실이 제일 걱정입니다. 우리 마을에 방파제는 태풍을 감당하기에는 아주 미흡해가지고 태풍 때마다 물량장 그게 파도가 치는 것하고 아주 인접해가지고
협소하고 해서 파도막이 없어요. 그리고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촌계 뭐 창고라든지 어촌계 뭐 제반 시설들이 뭐 문이 떨어지고 그 파도에 그 개를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섬사들이 나들이 할 때 배가 올 때 그 기다리는 그 승선 대기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유실돼 가지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등 아주 피해가 아주 잦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쩌나 하고 걱정입니다. 예,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민분들의 안전일 텐데요. 통영시나 주민분들 태풍에 어떻게 대비하셨습니까? 예, 그 통영시나 그 통영시에서는 뭐 지나간 그 폭염 때부터 재난 방송이나 문자 메시지를 그 하루에도 몇 번씩 보내가지고 그 익숙하게 보고 있고요. 또 오늘 또 그 시로부터 태풍에 대비하라고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재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주민들에게는 한낮 낮에 바깥에 나오면 안 되니까 바깥 활동도 자제하고 노후주택 주민들은 지금 경로당으로 오시게 해서 오늘 저녁부터 저녁을 대접하고 선생님. 거기서 주무시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안전한 상황에서 계속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영에서 김정동 KBS 재난통신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리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리산에는 최고 400mm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 김성준 KBS 재난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성준 통신원님, 지금 비상근무 중이신 거죠? 네, 현재 비상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보시는 화면은 김성준 통신원이 미리 촬영을 해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지리산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지리산은 태풍 경보 발효 중에 있습니다. 산청, 하동, 함양군 등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지대 치반목 대피소 강수량이 100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고 잔잔합니다. 그리고 태풍 카누 북상 대비로 지리산 국립공원은 8월 9일 03시부터 26개소 탐방로를 사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 문자 전광판, 국립공원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국립공원 출입 금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에 대비하여 비산시설물에 대한 고정 조치를 하였고 배수로 정비 등 태풍 대비 사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야간에도 비상근무자 21명을 지정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름 휴가철이라서 야영객들이 지리산을 많이 찾았을 텐데요. 모두 철수 조치는 됐습니까? 네, 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8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피소 예약자 155명, 야영장 예약자 206명에게 이용 불가 문자 전송을 하였고 현재 대피소 및 야영장 이용객은 없습니다. 8월 11일부터는 태풍이 지나간 후 탐방로 및 야영장 점검에 따라 개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폭우가 쏟아지면 주변 계곡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천 주변 주민들은 어떤 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일단 가정집의 창문은 꼭 닫아주시고 하수구 및 집 주변 배수구 점검을 하여야 하며 막힌 부분이 있으면 뚫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천 근처에 주차한 자동차는 높은 곳으로 이동시켜야 되며 지붕, 간판, 자전거 등 날아갈 만한 것들은 단단한 곳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피난 장소를 미리 몰색해 두고 비상시 긴급히 대피하여야 됩니다. 네,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에서 김성준 KBS 재난방송통신원이었습니다. 네, 경상남도도 재난 대응에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에 대비해서 주민 2천여 명을 대피시켰고 지하차도 등 450여 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윤성해 도민안전본부장 연결해서 대비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경상남도가 현재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카누는 폭우하고 강풍을 모두 대비 중입니다. 태풍 상륙에 대비해서 어제 18시부터 비상 3단계를 운영하면서 사전 통제라든지 그리고 주민 대피 등에 대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8월 1일부터 이제 호우에 대비해서는 급경사지라든지 또 산사태 위험 지역 같은 그런 최위험 지역 18,000여 개소를 사전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강풍을 대비해서는 수산 증양식 시설이라든지 그런 어항을 점검을 했었고 또 대형 크레인이라든지 그런 옥외 광고물 또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은 보강이나 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 통제를 하천이나 해안가 산책로 그리고 둔치 주차장 같은 곳을 한 400개소를 사전 통제를 하고 있고 또 경북 예천처럼 언제 사고가 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01시 현재 18기 시군에서 지금 3천여 명이 대피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경상남도가 미리 피해 우려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었는데 지하차도와 차수벽 등 대비는 철저히 이루어졌는지요? 예,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60개소 중에 차단이 필요한 53개소를 지금 통제 중이고 오송사고 이후에는 시설별로 시군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각각 담당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면 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차수판의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71개소 중에 이제 설치를 희망하는 51개소를 설치를 완료했고요. 미희망하는 세대에는 모래주머니라든지 일회용 흡습성 차수판을 배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경남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경남도민들께 당부할 사항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산사태나 이런 침수 위험이 있으면 저희가 주민 대피 요청을 드리고 이번에도 지금 3천여 분을 지금 대피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참 저희가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 대피를 요청을 드리면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하천 산책로라든지 낚시터 같은 곳을 이렇게 사전 통제를 하게 되면 왜 통제를 하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신다든지 꼭 위반을 해서 넘어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니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르신들께서 태풍 전후에 그 논밭 배수로를 손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라든지 아니면 비가 그친 직후에는 절대로 배수로 점검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혜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KBS 재난지도를 보면서 이 시각 태풍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원혁 기자, 태풍 카눈의 진로 경남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지요? 태풍 상륙까지 이제 8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태풍 카눈은 경남 통영 욕지도를 지나서 오늘 오전 9시쯤이면 이곳 사천과 진주, 지리산 부근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태풍 영향 반경에 들어 초속 25m 이상으로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남의 모든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거제와 고성, 남해 등 경남 대부분 지역에 5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요. 많게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가운데 빗금 쳐진 지역이 보이시나요? 함안군인데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는 합천과 거창에도 새벽 사이 산사태주의보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산림청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산사태 위험지역뿐 아니라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도 이 취약지역 주민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해안가 지역으로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거제 덕포 해수욕장입니다.
흰 물보라를 일으키는 파도가 쉼없이 이렇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경남의 모든 해수욕장 26곳이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니 이 근처로 외출은 삼가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제외위험지구인데요. 이 강을 끼고 있는 이 진교지구는 보시는 것처럼 시가지가 이렇게 인근에 있습니다. 이 저지대 시가지,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위험지구 밖에 이렇게 진교 초등학교와 진교 중학교, 그리고 유원 모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주민 대피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저지대 주민들은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전화로 대피 장소를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창원 도심입니다. 길이 200m 정도의 창원 명곡 지하차도인데요. 창원천이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아침까지 이곳 명곡 지하차도와 소계 1, 2등 지하차도 20곳을 선제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옆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곳이 제위험지구입니다. 네, 이곳 반지지구는 3년 전 국지성 폭우에 도로가 침수되기도 한 곳입니다. 다음으로 CCTV를 보면서 좀 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거제와 부산을 잇는 해량 교량 거가대로입니다. 1시간 전인 새벽 0시부터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통영 삼덕항입니다. 밤이 되면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욕지도를 오가는 이 여객선과 그리고 어선들이 모두 피항에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13,000여 척 어선이 주요 항폭으로 피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입니다. 밀양 삼낭진교인데요. 지난달 장마에 이렇게 홍수위 가까이 오르면서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던 지점입니다. 지금 수위는 이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상류 지역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원 도심의 남천의 모습입니다. 비가 이어지면서 강물도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남 전역이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만큼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기상 정보와 마을 방송 등에 계속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태풍은 2012년 경남에 상륙해 큰 피해를 남긴 태풍 산바의 이동 경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작은 포대에 모래와 흙을 분주히 채웁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 상가나 집 입구에 쌓아 들이치는 빗물을 막으려는 겁니다. 시합장에는 어디고 목 자체에서 배문이 너무 낮거든요. 거기 쌓아준다고. 바람 안 불고 비 작게 오고 이래가 지나가면 참 좋지. 출입이 통제된 해수욕장도 태풍 대비에 나섰습니다. 강풍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파라솔과 현수막을 철거하고 시설물은 단단히 묶어뒀습니다. 경남소방본부가 최근 5년 동안 경남에 영향을 끼친 9개 태풍의 진로를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을 관통한 태풍은 모두 5개. 2020년 태풍 마이삭 때는 2,100여 건의 구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태풍의 이동 경로는 2012년 경남에 상륙해 큰 피해를 남긴 태풍 산바의 이동 경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주 인근에 상륙했던 태풍 산바로 함양에서 70대 남성이 산사태로 숨졌고 경남에서 낙과와 침수 등으로 피해 면적 6,180여 헥타르, 재산 피해 2,600억 원을 남겼습니다. 이번 태풍 카누는 최근 폭염으로 남해안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점차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시속 50km였던 산바와 달리 카누는 시속 15km로 느린 탓에 경남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많은 비로 산사태나 침수 피해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해안과 내륙에 가릴 것이 없이 우리 도내 곳곳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2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통제된 구역에는 절대 출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태풍특보를 미리 확인하고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태풍 카누는 오늘 오전 9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영남 내륙을 지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경남 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 만큼 태풍 피해가 없도록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각 현재 태풍 카눈의 위치, 위력, 그리고 앞으로의 이동 경로, 이정훈 기자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이번 태풍이 덩치는 큰데 이 위험 반경은 넓은데 굉장히 느린 속도로 천천히 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자, 일단 지금까지 어디 와 있는지 그것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네, 태풍은 현재 제주 동쪽 약 200km 정도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남해안에서부터는 약 200km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태풍이 현재 어디에 있고 세력은 어떤지 위성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제가 지도에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한반도가 위치한 곳이고요. 예. 그리고 태풍이 그 밑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약하게 눈도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네. 표시한 부분이 태풍의 중심이 위치한 곳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풍은 현재 일본 규슈 서쪽을 지나서 이제 제주도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남해안으로부터도 현재 약 200km 정도 바싹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남해안에 도달하는 시각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세요? 예, 지금부터 약 7시간 뒤인 오늘 오전 9시 정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경남과 전남의 경계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태풍의 위치는 바로 이 지역인데요. 태풍으로부터 강풍 반경이 주변에 약 35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남부 대부분 지역과 제주도가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태풍의 강도는 현재 태풍 등급 5등급 중에 3번째에 해당하는 강한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의 중심이 해상에 있다가 이제 내륙으로 가게 되면 태풍이 어떻게 달라져요? 풍속이나 뭐 어떤 위력 같은 게? 네. 태풍의 에너지원이 바다의 수증기이기 때문에 보통은 내륙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약해지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내륙을 지나는 동안에도 2번째 등급인 중급 강도를 유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번째 강도인 중급 강도면 예. 어느 정도의 뭐 비바람 예상하면 됩니까? 사실 중급 강도의 태풍에서도 과거에도 큰 피해를 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강원 영동 지역에 최대 600mm 그리고 영남 해안에 초속 40m 네. 거의 가로수나 가로등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비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라고 하셨는데 뭐 태풍 루사와 비교하면은 어떻습니까? 이번 카눈의 위력은? 사실 루사나 기록적인 태풍에 비해서는 세력은 약하긴 합니다. 근데 네. 다른 기존의 태풍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한반도를 통과했던 데 비해서 네. 이번 태풍이 과거의 태풍들에 비해서 세력은 다소 약하지만 오래 머문다는 이 점에는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태풍 그 이동 경로를 보면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주로 네. 그 영동 지역 앞서 말씀해 주신 그 태백 산맥에 부딪혀서 많은 비를 쏟았다고 했는데 그 남해안에도 왜 지리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러면은 강한 폭우 이런 게 예.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은 일단 태백산맥에 부딪히는 강원 영동 지역인데요. 그 지역 외에 소백산맥에 부딪히는 지리산을 비롯한 소백산맥에 부딪히는 영남 서쪽 지역에도 최대 400mm의 매우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이번에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 과연 지금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이 위치가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 있도록 태풍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점차 기상특보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고요. 옅은 붉은색이 태풍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이제 남부와 충청 대부분 지역에 태풍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호우 경보가 내려진 지역인데요. 보시면은 강원 영동 지역에는 현재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직 태풍 중심과는 거리가 멀지만 태풍이 몰고 오는 동풍이 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는 이 강원 영동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어서 현재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색상이 칠해지지 않은 그 하얀색으로 돼 있는 그 지역들, 아직까지 태풍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위험 반경이 워낙 넓어서 또 북상할수록 곧 영향권에 접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이나 강원 영서 지역은 아직 태풍 특보가 발효돼 있지 않은데 오늘 오전이나 오늘 오후 들면서 점차
태풍특보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예.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남해안에는 한 오전 9시 정도로 예상을 하셨고 예. 그럼 서울 수도권까지 오는데 한 얼마 정도 걸릴 걸로 보세요? 지금 내륙을 통과하는데 한 15시간 정도 우리나라 내륙을 통과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오는 시간은 오늘 밤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해안에 오전에 상륙하고 그리고 약 12시간이 지난 오늘 밤에는 서울 부근까지 올라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걸로 보시는 건가요? 지역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부터 당장 오늘 하루 종일 고비가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이나 이런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늦은 오늘 오후부터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보통 태풍은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그 해안가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네. 쏟아낸다고 하는데 예. 비바람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 어디를 꼽고 계세요? 네, 일단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 처음 맞닥뜨리는 남해안 지역 그리고 그 외에 산맥에 부딪히는 동해안이나 그리고 영남 서부 지역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왼쪽이 예상 강수량인데요. 가장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은 이 강원 영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남 지방에도 최대 40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이 태백산맥 그리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국토를 가리고 있죠. 태풍이 몰고 오는 바람은 남동풍이나 이렇게 동풍이 우세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바람이 부딪히는 동해안 지역 그리고 소백산맥의 동쪽인 영남 서부 지역에 가장 많은 비가 예보된 겁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최대 600mm 이상 그리고 영남 일부 지역에도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요. 그리고 태풍이 처음 맞닥뜨리는 남해안 지역에도 최대 300에서 4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처음 접근하는 바람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처음 접근하는 전남과 경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초속 4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네, 이정훈 기자와 태풍의 현재 위치, 앞으로의 이동 경로까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풍이 북상할 때는 평소 상상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자, 이번 카눈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강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 요령, 김민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태풍은 아무리 작은 것도 중심 부근 풍속이 초속 17m 이상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작은 나무까지는 꺾이고 바람을 안고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상륙하거나 직접 영향을 준 태풍들은 이보다 훨씬 센 경우가 많습니다. 송전탑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풍이 북상하면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도 닫아야 합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야외 작업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어 나무 밑은 위험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최대한 속도를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강풍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물의 간판이나 야외 시설물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는 주변을 고정하고 내부에 버팀 기둥을 설치해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과일나무 등 농작물은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자, 이런 강풍과 함께 우려되는 건 폭우입니다.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이 북상할 때는 상륙하기 전부터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태풍 전면에 동반한 비구름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철 그리고 태풍 시즌에 발생합니다. 2019년엔 1904년 관측 이후 가장 많은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2022년 태풍 흰남노는 경북 포항 지역에 시간당 111mm 집중호우를 몰고 왔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이 몰고 오는 집중호우는 더 자주 오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태풍 카눈의 특징,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호준 KIT밸리 전문위원과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 위험한 걸로 치면 기상 상황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게 태풍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라는 게 이 기후변화 영향인지 점점 더 세지고 위력은 세지고 예측 불허가 돼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태풍을 사납게 만드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올 태풍의 대부분은 다 슈퍼 태풍이라고 그래서요. 중심에서 초속 57m 이상의 바람이 부는 태풍들이 우세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 가장 큰 거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건 결과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부분들이고요.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여름철 되면은 해수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태풍이 발생하자마자 에너지원이 점점 강해지는 거고요. 태풍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본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해수면, 인근의 해수면 라니냐 현상이기 때문에 수면 좀 온도가 낮았었어요. 작년까지만. 올해부터 엘니뇨로 들어갑니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카눈 같은 경우에도 휴시로부터 지금 해안까지 오는 동안에 오히려 더 성장을 했어요. 태풍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기는 하지만 그 세력이 여전히 내륙에서 유지가 되는,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 계속 될 것 같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번에 태풍 경로가 굉장히 복잡했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무언가 지금 기상 상황에 과거에 없던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예의주시하되 아직까지 해석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폭우 피해를 입은 지. 아직 수해가 복구되지 않은 지역들, 예천이라든지 뭐 충북 오송 같은 경우. 여기 또 다른 2차 피해가 올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한번 피해가 와서 수해가 겹쳐진 지역은 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 취약한 지역에 더 강한 외력이 들어오는 부분들이거든요. 피해는 훨씬 가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취약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면 사실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당장 어떤 대책을 세워서 준비하기는 좀 늦은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 어떤 걸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모든 기상 상황에 있어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게 인명안전입니다. 인명안전이라는 걸 누가 지켜줄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안전한 곳을 먼저 찾아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태풍이 올 때는 우선 멈추십시오라는 부분들 강조드리는 게요.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휴업, 휴교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미 적극적인 행정 조치? 등교도 지금 연기되고 있고 일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출근하는 것도 지금 연기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일단 스톱입니다. 그런 내일 아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좀 느슨하게 좀 늦춰서 러시아워 때 너무 붐비거나 하는 일도 좀 피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좀 늦춰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폭우 때는 사실 산사태 피해도 크지 않았습니까? 그 산사태 위험 지역은 뭐 산림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 취약지구 선정이 일본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한 편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염려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족한 정보를 좀 위원님께서 좀 보완해 주시면 어떤 거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산사태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이거를 분석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위험지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일단 우선은 인공사면 쪽은 대부분 다 위험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사면을 건드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랑 다르고 불안정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우선 그런 원인이 이렇다라는 쪽은 추측으로 먼저 위험지역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한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산사태도 굉장히 큰 예. 피해 일으키지 않습니까? 홍수파보다 더 큰 위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동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은, 특히 취약한 연로한 계층의 경우에는 더 예.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 네, 이호준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태풍 카누는 서귀포 동쪽 약 190km 부근 해상까지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아침에는 경남 남해안에 태풍이 상륙하겠고요. 오후에는 청주 북동쪽을 지나서 밤에는 수도권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 금요일 새벽에는 북한을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제주도와 경남, 그리고 전남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들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계속해서 시간당 10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요. 강원 영동에 최대 600mm 이상, 영남 지역에 최대 4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남해안 지역은 순간적으로 초속 4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는 지붕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뽑힐 정도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물결은 최고 8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BS는 뉴스 특보를 통해 태풍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특보는 스마트폰 마이케이와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 KBS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S는 오늘 밤 태풍 재난방송 연속 특보를 이어갑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과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